안녕하세요, 또박이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여름 특집 으슬으슬 또박이 괴담회를 진행할 거고요. 일단 저희가 인터넷으로 그 괴담을 몇 개 찾아서 분위기 있게 낭독해서 이렇게 할 거고, 그다음 각자의 사연을 하나씩 더 얘기할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인터넷으로 찾아서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씨, 귀여워. 사진이 너무 무섭다. 자, 회사 시리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오사카에 있는 내 후배가 겪었던 이야기다. 후배는 편의점에서 심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워낙 한적한 곳이었기에 새벽 시간대는 사람이 없어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선배와 계산대 뒤에서 만화를 보거나 휴대폰으로 게임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사람이 없었고 평소처럼 계산대 뒤에서 과자를 먹으며 쓸데없는 잡담을 하고 있었다. 손님이 없으니 재고를 정리하는 일도 많지 않았고 딱히 일이라고 할 만한 건 가끔가다 모니터를 체크하는 것뿐. 모니터는 화면이 4분할되어 계산대를 비추는 것이 2개, 식료품 찬장에 1개, 그리고 책장에 1개 분할되어 있었다. 문득 모니터를 봤는데 책장 쪽에 여자가 한 명 서 있었다. 머리가 허리까지 닿는 긴 머리를 한 여자. 이상하네. 문 열 때 나는 벨소리가 울리지 않았었는데? 그 여자를 보고 선배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가끔가다 그런 경우도 있어서 우린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근데 뭔가 이상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자는 당시에 움직일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가만히 서서 책을 읽고 있는 건가 했지만 가만 보니 그것도 아니었다. 여자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책장을 빤히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야, 저 여자 책 훔치려는 거 아니냐? 선배가 말했다. 허리가 다 덮일 정도의 장발을 어딘지는 모르게 이상한 분위기의 여자였다. 후배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여서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둘이서 함께 조사해보기로 하고 선배는 계산대 쪽에서 바로, 후배는 뒤쪽으로 돌아 매대를 정리하는 척 책장을 향했다. 그런데 책장까지 와보니 여자가 없었다. 뭐야, 어디 간 거야? 두 사람은 고개를 갸웃했다. 분명히 도망칠 구멍이 없도록 양쪽에서 2명 잡혔는데? 그때 편의점 구석에 있는 화장실 쪽에서 물을 내린 소리가 들렸다. 뭐야, 화장실에 간 건가?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며 둘은 다시 계산대로 돌아갔다. 그리고 모니터를 다시 봤는데 순간 둘은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모니터 속엔 아까와 같은 모습으로 여자가 책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화장실에서 책장으로 돌아온 것이라면 이렇게 빠를 수가 없었다. 게다가 여자는 아까와 한치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모습으로 책장을 보고 있었다. 혹시나 모니터도 고장난 건가 싶어 서로를 바라보던 둘은 다시 한번 책장으로 접근했다. 하지만 여자는 없었다. 식은땀이 등 뒤로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계산대로 돌아왔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니터를 확인했다. 없어졌다. 선배가 넋이 나간 얼굴로 중얼거렸다. 모니터에는 더 이상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여자가 책을 훔쳐갔던 그 옆에 있는 물건은 집어갔던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모니터를 확인하고 후배는 안도감에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보자고 선배에게 얼굴을 돌렸다. 그때 움직이지 마. 선배가 작은 목소리로 절박하게 말했다. 왜 이러지? 라고 생각했지만 반사적으로 후배는 움직임을 멈췄고 두 사람은 모니터를 보고 있는 채로 굳어버렸다. 절대로 지금 뒤돌아보지 마. 선배가 다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꾸 왜 이러는 거지? 라고 생각한 후배였지만 모니터를 보고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모니터 화면은 반사된 자신과 선배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선배와 자신의 얼굴 바로 사이에 또 하나 얼굴이 보이고 있었다. 쉴 새 없이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창백하다 못해 무서울 정도로 새하얀 얼굴. 비명을 겨우 참아내며 후배는 몸을 떠났다. 숨이 퍼질 듯한 정적이 둘 사이를 희가 막고 그렇게 가만히 몇 분 정도 있었을까? 무언가를 중얼거리면서 여자의 얼굴이 사라졌다. 갔다. 그렇게 숨까지 참고 있던 후배는 선배의 목소리를 듣고 헐떡거리며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리곤 겁내면서 뒤돌아 보았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억누르며 후배는 모니터로부터 떨어졌다. 이래서 이 꿀알바를 아무도 안 했던 건가?
선배는 질린 듯한 목소리를 중얼대며 후배 쪽을 바라보았다. 그런가 봐요, 진짜. 말하던 후배가 순간 굳어버렸다. 그런 후배의 시선을 따라 선배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본다. 아까와는 다르게 책장에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 그 여자는 카메라를 향해 입을 찢어질 듯 벌리며 웃고 있었다. 후배는 극심한 공포감에 카운터 아래 달려있는 비상벨을 눌려보았고 몇 분 후 경찰이 올 때까지 둘은 카운터 아래에서 쪼그리고 있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얼마 후 도착한 경찰이 횡설수설하는 둘의 말을 너무도 태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경찰이 연락한 건지 뒤늦게 도착한 점장 역시 별로 놀란 기색도 없이 허둥지둥하는 둘에게 별다른 말도 없이 알바비를 정산해주고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후배가 하는 말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할 일이 정말 없는 곳인데 왜 굳이 그 자꾸 손님도 없는 편의점에 남자를 둘이나 알바로 썼을까? 어디까지나 의심일 뿐이지만 아무래도 그 여자를 본 게 우리뿐만은 아닐 것 같다고. 그날 이후로 후배는 편의점이란 곳을 가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네요. 와, 역시 일본. 일본은 확실하게 귀신 이야기가 있네요. 일본 너무 괴담이 무섭긴 무섭네요. 집중이 확 되는데 저 여자 처녀 귀신은 저 지방령인 건가? 일 것 같아요. 지방령이니까 그 편의점에만 나왔던 것 같긴 해요. 와, 근데 아직도 소름 끼쳐. 아니 중간에 사진 나올까 봐 쫄아서 봤어. 나도. 근데 저런 거 겪으면 진짜 편의점 못 갈 것 같긴 하다. 이게 만약에 뭐 모니터로만 그 귀신을 만났으면 모르겠는데 심지어 자기뿐만도 아니고 같이 있었는데 그 뒤에 그 여자가 서 있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끼쳐요. 눈 마주치면 뭐 가위 눌린 것처럼 몸이 안 움직일 수도 있고. 저희 그러면 다른 이야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로어쟁이 이 채널 검색해보세요. 로어쟁이? 로어쟁이 ECH 키, 사라기역. 사라기. 한번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 게 무섭거든요. 일단 키사라기 역은 존재할 리가 없는 역. 있어서는 안 되는 역. 다른 세계와 이어지면서 저승과 이어지는 그런 역이라는 설이 존재하다고 하네요. 이거 한 명째 보면 돼요. 한 명째. 한 명째 게 진짜 소름 돋았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은 후 이상현상을 겪으신 분이 계시면 주의 바람. 와, 잠시만. 저 안 겪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리무님이 제일 덜 쫄보라서 그거는 신뢰할 수 없어요. 네. 그러면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 집이 기가 세서 귀신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마음의 준비 단단히 먹으세요, 피아님. 하, 이게 진짜 실화라서 네? 일본 네, 실화죠, 실화. 일본 그 감성을 잘 모르시면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사라기요. 닉네임 하스미 씨가 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에 실제하는 엔슈철도에서 11시 40분 전철에 승차하여 시즈오카현의 민영철도를 이용해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평소에 통근을 하며 사용하던 전철이 20분 이상이나 계속 달렸고 주위의 승객들도 자고 있었다는 기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철은 멈추었고 무심결에 하스미 씨가 내린 역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키사라기 역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없었고 역을 나와도 초원과 산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하고 공중전화도 택시도 보이지 않고 110, 약간 일본의 112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거기에 신고를 해도 장난전화라며 무시당했기에 선물을 걸어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멀리서 북과 방울 소리가 들리고
걸어간 도중에 이사누키라는 이름을 가진 터널에 접어들었는데 그 후 하스미의 상담에 이슬의 이용자들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약 4시간에 걸쳐 그녀의 주위에 실황이 행해졌습니다. 기분 탓일지도 모르지만 괜찮나요? 아까부터 민영철도에 승차해 있는데 상태가 이상해요. 매일 통근을 이용하던 전철인데 아까부터 20분 정도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평소에는 5분이나 길어도 7, 8분에 정차하는데 멈추질 않아요. 승객은 저 말고 5명이 있는데 모두 자고 있어요. 특행이라던가 각 역정차의 차이 같은 게 아니고 지적대로 잘못 탔을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조금만 더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상한 점이 생기면 얘기를 들어주세요. 일단 가장 끝 차량으로 가서 차장을 만나보면 어때? 만약 운전수가 간질이라면 큰일이야. 차장실까지 가서 보고 와. 아직 멈출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선로랑 탄역명을 먼저 적읍시다. 이게 블라인드랄까 창문에 가림개가 있어서 차장님도 운전수도 보이지 않았어요. 선로는 시즈오카 현의 민영철도입니다. 창문을 두드려 보면 어때? 창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터널을 지나니까 속도가 조금 느려졌습니다. 평소에 터널 같은 건 없었는데 신하마마츠역에서 탄 전철입니다. 곧 멈출 것 같아요. 여긴가 봐요. 지금 키사라기역에 정차 중인데 내려야 할까요?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역입니다만 몇 시에 전철에 탄 거야? 얼른 내려봐. 내리고 말았습니다. 무인역입니다. 한 전철은 11시 40분 거였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고 싶어서 시간표를 찾고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전철은 아직 정차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타는 편이 무난할까요? 라고 쓰고 있던 중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에서 나와서 택시라도 찾아보겠습니다. 고마워요. 택시는커녕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어떡하면 좋아. 저기 히사라기 역일 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줄래요? 역 이름? 일단 104에라도 전화해서 역 근처에 택시 회사를 부르는 편이 좋을지도? 집에 전화를 해서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는데 키사라기 여기 있는 곳을 부모님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도에서 조사해보고 데리러 와준다고 하시는데 뭔가 무서워요. 하스미 씨, 나도 인터넷을 조사해봤는데 히사라기 역이라는 역명은 안 나와요. 시나마마츠 부근에 있는 건 틀림없죠? 야후로 조사해보겠습니다. 공중전화는 찾아봤는데 안 보이네요. 다른 사람은 안 내려서 지금은 저 혼자입니다. 역 이름은 키사라기가 맞아요. 지금 조사해보니까 귀신이라고 쓰고 키사라기라고 읽을 수 있어. 키사라기 역의 전이랑 다음 역 이름을 적어주세요. 안 적혀있다고는 하지 않겠죠? 다음 역도 전 역도 적혀있지 않아요. 선로를 따라 걸어서 돌아갑시다. 그렇네요. 패닉 상태여서 깨닫지 못했어요. 선로를 따라서 걸으면서 부모님이 전화해주길 기다리겠습니다. 아까 아이모드에서 타운 정보를 조사해봤는데 포인트 어쩌고 에러가 떠버렸어요.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빨리 타운 페이지라던가 어떻게든 해서 택시를 부르라고요. 주변은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산이 보인다거나 밭이 있다거나 온통 초원이라던가 바다가 보인다거나 그런 특징을 가르쳐주세요. 근처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초원과 산이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선로를 따라가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힘내겠습니다. 감사해요. 낚시라도 생각해도 좋으니까 또 곤란해지면 말해도 될까요? 방금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는데 여러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해도 장소를 알 수가 없으니까 110번에 전화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내키지는 않습니다만 지금부터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해보겠습니다. 110번에 전화해서 열심히 현재 상황을 설명했지만 또 장난 전화지? 라며 혼나는 바람에 무서워져서 사과하고 말았습니다. 멀리서 북을 치는 소리와 거기에 섞여서 종소리 같은 것도 들려오는데 솔직히 이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역으로 돌아가세요. 길을 잃으면 처음 장소로 돌아가는 게 최고입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무서워서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볼 수가 없어요. 어이, 위험하니까 철로 위에서 걸으면 안 돼. 라고 뒤에서 누가 소리쳐서 영무원인가? 하고 돌아보니 10m 정도 뒤에 한쪽 발만 있는 할아버지가 서 있었는데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어요. 목소리 같은 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요. 하스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유감스럽지만 이 글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느낌이 느껴지지 않아. 자각하지 않으면 성불할 수 없어. 전 아직 살아있어요. 넘어져서 상처에도 피도 흐르고 부러진 필도 분명히 갖고 있어요. 아직 죽고 싶지 않아요. 집에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경찰에 전화해준다고 하셨는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 맞아. 터널에 들어가기 전에 터널 이름을 확인해주는 편이 좋아. 평범한 터널이라면 분명 터널 이름이 쓰여있으니까 이걸 경찰에게 전화했을 때 말하면 자기 장소를 경찰이 파악할 수 있대. 어떻게든 힘내서 터널 앞까지 왔는데 터널 이름은 이사누키라고 적혀있네요. 소리도 가까워져서 이제 용기를 내서 터널을 통과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무사히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또 적을게요. 터널을 통과했어요. 근데 앞쪽에 누가 서 있어요. 조언해준 대로 한 게 정답이었나 봐요. 고마워요. 울고 있고 몰골도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저를 보고 괴물이라고 착각할지도 모르겠네요. 걱정을 끼쳤죠. 친절한 분이 역까지 차로 데려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거기에는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게 있다고 해요. 모두 정말로 감사해요. 장소를 물어보니 히나라고 하는데 절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상한 얘기네. 이런 시간에 선로에서 걸어온 여자애를 태우는 장사꾼이 있는 건가? 뭐라고 있었던 거야, 그 사람? 아까보다 점점 산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차를 세워두는 곳이 있는 장소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전혀 대답을 해주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 배터리가 거의 떨어져 가요. 상황이 이상하기 때문에 지금 틈을 타 도망가려고 합니다. 아까부터 이상한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어요.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서 일단 이걸 마지막으로 써둘게요. 이 글을 마지막으로 하스미 씨의 글은 일체 끊기고 말았습니다. 와, 그 중간에 이거 이때부터 하스미가 라는 말을 하는 것부터 약간 이제 자기 자신을 나를 나로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게 약간 피사르기 여기 저승과 이승 그 사이 그런 느낌이에요. 택시를 탄 순간에 이제 그냥 저승에 가게 된 그런 거죠. 아, 그럼 이제 저승에서 인도하러 온 사자 같은 느낌? 왜 여기서 이 사람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유감스럽지만 이 글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느낌이 느껴지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 너무 무서웠어요. 저기는 이승이 아니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이 사람 하필 444.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 무섭게 왜 그래요? 와, 이거 제 생각에 후유증은 안 남을 것 같긴 한데 되게 심오하면서 네, 오싹하네요. 와, 무섭다. 일본 게 좀 오싹오싹해요. 이게 보니까 한 명째, 세 명째, 다섯 명째, 저편 엄청 이야기가 많아요. 많은 것 같거든요. 피사라기 역이랑 비슷한 역이 같다는 사람도 있고 돌아왔다는 사람도 있고 뭐 꽤 많아요. 스토리가. 그리고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두 명째, 네 명째는 이야기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한 명, 세 명, 다섯 명. 소리 두 소문 명이 없이. 두 명째가 있기 때문에 세 명째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라는 이야기는 없고, 아니 분명 내 실종 신고를 접해서 봤더니
그쪽 방향을 타는 차를 탔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네 번째 희생자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요? 이 기사라기 이야기의 공통점은 대처법도 있어. 제가 자주 읽는 일본 괴담 사이트였어요. 그러면 저희 인터넷으로 괴담 찾아보는 거는 두 개를 했지만 되게 여파가 좀 컸죠. 둘 다 약간 후파가 남았죠. 하필 일본 거라 약간 되게 사실적이고 진짜 사실일 것 같아요. 맞죠. 약간 히라가나 일본어 읽는 것만으로도 좀 실화감이.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가 있죠. 또박이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